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외국인 수급 변화 가능성은 추가 자사주 매입은 셀트리온 화요일 마이너스 1.46%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2.67%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2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는데요. 이것은 시장 전체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8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 분위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공매도 금지가 하루짜리로 끝나느냐 1일 천하로 끝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실망감에 의한 매도 이런 부분들은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들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공매도는 2360주니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 효과는 나타난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233억의 매수 우위, 기관 투자가들이 436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는 오늘 236,910주를 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신고한 자사주 물량을 다 사버린 것이죠. 그리고 헬스케어 역시 자사주 나머지 물량 다 사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100% 다 채웠고요. 외국인들은 22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이 10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오늘도 공매도는 51,510주가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제약은 외국인들이 1억 매수, 기관들이 13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9,084주가 나온 모습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쪽에서의 수급 변화 가능성은 있을 것인가, 또한 자사주 매입이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은 내일 공시를 하게 되면요, 내일 하루는 자사주 매입이 없잖아요. 목요일부터 다시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3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셀트리온의 경우 3분기 매출액이 6,723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2,676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39.8%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분기 기준으로서는 사상 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테바 쪽의 CMO 매출도 이번에 약 600억 정도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40%잖아요. 이것은 이익이 많이 남는 제품들을 매출을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에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헬스케어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헬스케어는 3분기와 4분기에 매출액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헬스케어가 3분기와 4분기에 매출액을 많이 늘려서 원가율이 높은 제품들을 빨리빨리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출액이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대대로 매출액은 3분기 6,476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우려와 달리 500억을 넘었습니다. 50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모습이죠. 특히 매출액은 거의 모든 제품의 매출이 확대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내용적으로 건실하고 좋은 것이죠. 즉 거의 전 제품들이 전 세계에 지금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은 기대 이상으로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헬스케어의 매출액, 특히 제품별 매출 비중이 중요한데요, 분기별 매출 상황도 지난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크게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품별로 쭉 이렇게 보시더라도요,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제품이잖아요. 먼저 유플라이마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 2분기에 유플라이마의 매출액이 315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3분기에는 453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플라이마가 지난 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44%나 증가를 했다는 것은 서서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4분기에도 유플라이마의 매출액은 증가할 가능성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는 10월, 11월, 12월이 더욱더 기대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미국에서 유플라이마가 PBM 등재가 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출발되는 것이 10월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분기의 유플라이마의 매출액은 더욱더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인 램시마 SC를 보시게 되면요, 789억의 2분기의 매출액이었잖아요. 비중으로서는 15%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번 3분기에는요, 비중은 16%로 조금 늘었지만 금액 베이스로 봤을 때는 1036억의 매출액을 기록을 한 것이죠. 이 숫자 역시 지난 분기에 비해서 31%가 증가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요, 램시마 SC의 4분기 매출액도 10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램시마 SC의 23년 올해 매출액은 3,5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4분기에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고해지면서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별로 핵심으로 먼저 유플라이마잖아요. 유플라이마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요, 일단 용량별로 3가지가 있다는 것이 경쟁업체에 비해서 가장 많은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유럽에서 계속 좋은 수주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유럽에서의 추세와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출발이잖아요. 이미 PBM 등재를 통해서 20%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연내에 40% 등재를 목표로 지금 계속 협상 중이고 순항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 제품인 미국에서는 진펜트라잖아요. 신약이기 때문에 고가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임플리시맙 쪽에서는 SC 제형으로서는 독점이죠. 그리고 독점이 특허로서 2037년에서 40년까지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당장 판매 전략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인데요. 지난 21일 날 허가가 나온 것이잖아요. 연내에 PBM 등재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측면에서 미국에서 리베이트는 작게 주면서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당장 내년에 IBD 쪽의 시장 점유율을 5% 정도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펜트라, 램시마 SC가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은요, 자가면역 질환제 치료제, 그 가운데서도 IBD 염증성 장질환 쪽에서 진펜트라와 같은 SC 제형들이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신약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도 조금만 줘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매출액이 크게 예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영업이익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24년부터 매출도 매출액이지만 진펜트라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그젤마도 잘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3인방이잖아요.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SC, 진펜트라가 되는데요. 우리가 베그젤마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베그젤마도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요, 올 1분기에 6% 점유율에서 2분기에 11%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베그젤마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놓여 있고 의외로 속도가 빨리 나오고 있죠. 핀란드나 독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그젤마가 올 4월 달에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의 30% 정도 커버리지 확대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베그젤마는 항암제 쪽이기 때문에요, PBM이 아니고 보험사 쪽에 직접 등재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메디케어 뿐만이 아니고 현재 10개 정도의 사보험사의 등재가 베그젤마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번 3분기보다는
4분기부터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earning surprise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컨센서스에 비해서 셀테리온은 매출액이 6.95%나 증가를 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8% 이상을 증가를 한 것이죠. 헬스케어도 매출액은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영업이익도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5% 가까이 높은 숫자를 기록을 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earning surprise가 둘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수급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공매도가 금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지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합병 이후에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 변화가 중요한데 당장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한 수급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월 들어서 오늘까지 최근 5일 동안 상황을 보시면요, 셀테리온은 외국인들이 한 249억채의 매수 우위잖아요. 또한 셀테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290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은 상황인데요, 기관 가운데서도 많이 나온 쪽은 사모펀드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기관들 가운데서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조금 짧긴 합니다만요, 어쨌든 실적 발표 이전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매수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 물론 공매도 금지의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요, 따라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타 법인이잖아요,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요, 3분기 earning surprise에 대한 주가의 긍정적인 효과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매수 청구 행사 기간을 넘기면서 합병이 성공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요, 이 역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요,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로서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로서 보고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다시 자사주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요일부터 살 수가 있으니까요, 당장 내일 수요일이 비는데 이 틈을 또 공매도 쪽에서 어떻게 노릴지도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셀테리온 홀딩스 쪽에서 셀테리온의 주식을 지금 사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내일도 셀테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셀테리온과 헬스케어에 대한 장내 매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빈틈없이 좀 하면서요, 다시 목요일부터 자사주 추가 매입이 시작이 되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 규모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대목이죠.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공매도 금지가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간 이후 내년 1월 12일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방어는 대외적인 시각 측면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는 earning surprise가 나오면서 심리적으로는 좋아진 것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 준다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주가 빠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실망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